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쉐어링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쉐어링이 좋아서 그리고 이게 오늘은 그냥 쉐어링 시간에 손 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해서 특별히 이건 솔직히 각자 비즈니스인데 자기 기업의 노하우를 방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를 방출해 주신 우리 김민정 팀장님하고 최연 사장님에게 제가 자그마한 콜드 컨택 가서 쓰실 수 있는 샘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걸 하고 계신지 알고 이 프로를 부탁드렸을까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네,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스폰서한테 얘기를 안 하시면 스폰서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시고 상담을 하셔야 하다못해 이렇게 샘플이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한테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이제 보통 미팅 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여기 대부분의 파트너분들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을 콕 집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don't take it personally.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베이스는 A코어예요. A코어가 우리의 성공 습관이잖아요. 아까 최은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공 습관이 돼서 습관적으로 그게 일상이 되고 나면 이미 우리는 성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한 가지 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기대하는 여러분의 성공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가요? 달리 말해서 애터미에서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그 성공이 얼마나 절실하세요? 정말로 절실하게 성공하고 싶은 부분만 이 자리에 남으시고 나는 그렇게 안 절실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찍 이빨 닦고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왜 성공의 8단계 있는데 A코어를 왜 해야 되느냐면 아주 드물게 리더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분들은 A코어 필요 없으세요. 그냥 타고난 리더는 그냥 저절로 그게 되세요. 그래서 A코어 차트 같은 거 마크하고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리더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셔야지 이걸 해내세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나 해내지 못하는 것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알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없애셔야 돼. 꼭 집어줘야지 아세요. 대부분. 왜냐하면 타고난 리더들이 아니기 때문에. A코어의 첫 번째가 책 읽기잖아요. 우리가 책을 왜 읽어야 돼요? 뭐 책 읽으면 좋은 거는 다 알죠. 우리가 애들한테는 책 읽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면 여러분이 읽고 싶어지실 거예요. 15분만 읽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루가 24시간 곱하기 60분을 하면 하루가 1440분이에요. 1440분. 그 중에 15분은 1%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에 1440분 중에 1%인 15분을 투자하셔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뭐 데일 카네기의 뭐 책이라든가 나폴레온 힐이라든가 이런 책을 읽으셔서 뭐 때문에 그런 책을 읽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야 조직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방판만 해서 내가 혼자서 죽을 때까지 방문 판매만 한다 그러면 책 안 읽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조직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사람 마음을 읽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원하는 성공의 크기만큼
그만큼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책을 읽어야 변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우리 파트너가 리더가 돼야 우리가 성공을 하고 여러분 임페리얼 매상은요.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 가는 기업이에요. 임페리얼이 되면 판매사 숫자만 1000명이 넘어요. 판매사는.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그거보다 좀 적겠죠. 그 다음에 쉐론 로즈 마스터 뭐 이렇게 그 완전 기업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리더가 되려면은 하루에 15분씩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리더가 뭔가요? 리더는 어떤 사람 보고 리더라고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큰 사람. 그래서 모범이 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화장실뿐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집이 아닌 공중 화장실에서도 깨끗하게 쓰시는 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을 키우고 공감 능력을 프랙티스를 하셔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단톡방하고 이런 줌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어떤 분은 꾸준히 뭔가를 올리세요. 성공 다짐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뭐 쉐어링하고 좋은 글귀를 쉐어하시든지 아니면 동영상 좋은 걸 쉐어하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눈팅만 하세요. 그리고 줌 미팅에서도 뭐 물론 어떤 날은 내가 정말 그 오늘 막 부랴부랴 퇴근하고 와서 씻지도 못하고 너무 몰골이 많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줌 미팅만 집중하지 못하고 뭐 애들 밥을 차려줘야 된다든가 뭐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들어야 된다든가 이래서 아니면 운전 중이라든가 그래서 화면을 안 켜신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매주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나 딱 퇴근하고 와서 그런 시간인 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그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내가 원치 않는 거는 남도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남들도 원해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쉐론 로즈 마스터가 돼서 내가 미팅을 주관하는데 내 파트너가 얼굴을 안 보여주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모든 분들이 다 얼굴을 닫아놓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내 카톡방이 있는데 나는 맨날 뭘 올리는데 아무도 답도 없고 이모티콘 하나 안 올려주고 뭐 쉐어링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줌 미팅을 하는데 쉐어링도 맨날 하시는 분들만 하고 어떤 분은 듣기만 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소풍 가면 김밥 싸우잖아요. 내가 친구 김밥 먹었으면 내 김밥도 하나 줘야죠. 내가 맨날 친구 김밥은 하나씩 먹으면서 내 김밥은 생전 하나도 안 주면 다음번 소풍 갔을 때 친구들이 나한테 김밥 안 나눠줘요. 더 중요한 건 내 파트너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러면서 저분의 스폰서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스폰서는 도대체 카톡방에서 투명인간이네. 생전 보이지도 않네. 줌 미팅에서도 발표 한 번을 안 하네. 공감 한 번을 안 하네. 그러면 끈끈한 팀 미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단체나 그런 거 있대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군대를 가면 내부반에 어느 내부반이나 머리 잘 자른 사람 꼭 있고 글씨 잘 쓴 사람 꼭 있고 다림질 잘하는 사람 꼭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나면 꼭 그 중에 나머지 사람 중에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또 튀어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느 줌 미팅이고 어느 단톡방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퍼센테이지가 항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뭐 단톡방이 다 뒤집어지고 뭐 줌 미팅이 다 모든 분이 막 손들어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분은 같은 기간에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결과가 크고 많고 어떤 분은 참 같은 기간을 하셨는데 결과가 적으신 분들이 차이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건데
파트너를 변화시킬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저도 제가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제가 파트너를 변화시킬 생각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르칠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외국 파트너한테 줌 미팅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뒤늦게 후회한 거예요. 내가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So I can teach you something something. 근데 제가 그걸 보내고 나서 딜리트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했어요. 아이,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걸. 당신이 이거를 배울 수 있게 줌 미팅을 합시다 했었어야 되는데. 파트너가 배우는 거하고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그 실수했다라고 후회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이 단톡방이나 줌 미팅에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스폰서는 다 보고 있어요. 파트너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보고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복제가 되고요. 문제는. 그런데 스폰서가 보면서 아, 내가 누구를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10명이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한 2~3명은 막 열심히 뭘 올리고 쉐어링하고 10명이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2~3명이 열심히 나눔하고,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 어떤 파트너를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도우시겠어요? 잘 안 하고 계신 분을 막 끌어올려서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이미 뛸 자세가 준비가 돼 있는 분하고 같이 빨리 뛰어나가시겠어요? 애터미 우리가 하는 일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스폰서한테 아부를 해서 잘 보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셔야 내가 선택되고 내 파트너가 선택이 되고, 뭐 하다못해 뭐 발표라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심 총장님 스타나에서 그 뭐 발표하시면 한국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 멤버이신 우리 스폰서님께서 포인트 쏴주세요. 그것도 이왕이면 내가 받거나 내 파트너가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 자꾸 하시는 게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좋고, 여러분 파트너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공감을 프랙티스 하도록 여기 우리끼리 하는 미팅에서 그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내 파트너를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내 파트너의 문제점은 박 회장님이 오셔서도 못 고쳐요. 그 본인 스스로가 보고 느껴야 스스로밖에 고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책을 읽고 내가 책을 읽는 걸 나누면 내 파트너도 책을 읽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은 동영상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동영상은 24시간 내가 성공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뭐 김민정 팀장님이 홀드 컨택 나갔다가 막 거절을 당하고 막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걸 계속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스폰서가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데,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미팅 중이라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동영상을 트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동영상 성공자와 내가 24시간 애니타임 어베일러블 한 성공자잖아요. 박한규 회장님도 애니타임 어베일러블 하고, 그리고 성공의 8단계를 100번을 들으면 성공한대잖아요. 똑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들은 거를 내가 그대로 말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다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처음에는 안 들리다가 좀 지나가면 이제 영어가 들리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이해는 하는데 그 말 다시 해보라면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영어 아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영어를 그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그 영어 아는 게 아닌 거잖아요.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동영상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필기하면서 듣고, 오늘도 미팅하신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필기하시고 어떤 분은 이미 다 하시는지 필기도 안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필기하시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각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텐딩 미팅, 미팅 참여.
그 성공자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부모님 상회에는 다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한 말하고 겹치는 얘기지만 내가 그 파트너 때 그런 사람 많아요. 왜 똑같은 미팅 또 들어가야 돼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똑같은 포맷이죠. 사람만 바뀌지. 그리고 나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미팅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시는 분 보고 그러면 당신이 다음번에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스피치를. 그러면 막 못한다고 난리 나시죠? 진짜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석세스 아카데미나 완데이 세미나나 뭐 굿모닝 아메리카나 뭐 이런 거는 주로 그 신규분들을 타겟으로 포커싱해서 만든 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그 회사 소개, 뭐 제품 소개, 뭐 비전 강의, 뭐 인생 시나리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그걸 듣고 한 번에 이해하신 분, 뭐 뚜껑이 날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몇 번 들다가 오시다가 이제 그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미팅에서 하는 일은 신규보다는 우리처럼 이미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오셔서 터놓고 쉐어링 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팁, 스킬 같은 거 이런 거를 서로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센터 미팅의 목적은 연습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끔 프로덕트 프레젠테이션을 부탁하기도 하고 회사 소개를 부탁하기도 하고 국장님들은 돌아가면서 비전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 게 여기서 연습을 하셔야 원데이 세미나의 강사가 되시고 석세스 아카데미 강사가 되시고 그 큰 그룹을 이끌실 수 있고 나중에 승급하셨을 때 승급 소감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미팅에서 배울 수 없는 상세 내용들을 여기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레벨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까 우리 김범 사장님도 제가 말을 더듬어요. 저도 지금 금방 몇 번이나 더듬었잖아요. 성질이 급해갖고 생각이 입을 추월하기 때문에. 근데 강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강사가 말을 잘하면 잘하는 강의를 들으니까 비전이 되고 강사가 말을 못하면 저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강사가 될 수 있는 일이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또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네, 내가 능력이 없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터미는 내 능력 갖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 못해요. 하시지 말고 여기는 잘하는 사람 무슨 학예 발표의 자리가 아니라 연습 장소고 우리가 그 임페리얼 마스터가 지금 와서 콜드 컨택 했던 그거 취하할 수는 없잖아요. 임페리얼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일즈 마스터 지금 뭐 에이전트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 그 레벨에서 하시는 일들을 쉐어해야지 그 레벨에 계신 분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미팅의 중요한 점이 형제 라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내 그룹만 가지고 미팅하고 싶어요. 내 그룹만 카톡 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애터미는 바이너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다 내 그룹이죠. 근데 저에서 한 칸만 내려가도 제 왼쪽에 있는 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형제 라인이에요. 두세 칸만 내려가면 더 한참 형제 라인이잖아요. 내 그룹이 작을 때는 한 식구 같죠. 그래서 사이가 좋아요. 격려하고. 이게 조금 크는데 그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그럼 같이 시작했으니까 동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중에서 이제 잘 나가잖아요. 그럼 이 좀 덜 잘 나간 사람이 부럽다 못해 질투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시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 라인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형제 라인, 어차피 impossible 이렇게 내 라인 한쪽 라인으로만 라인 오브 스폰서십만 미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한 칸만 내려가도 형제 라인 들어가는데 형제 라인이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폰서 내 파트너가 하는 얘기는 몇 번 듣고 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 나올 것까지 다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도 신선하지가 않아서 안 들어와요. 엄마가 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은 귀에 들리잖아요. 내 친구 귀에는 안 들리는데 내 귀에는 들리잖아요. 이게 남의 엄마라. 그래서 형제 라인의 역할이 중요해요. 형제 라인이 있는 곳에서 형제 라인, 내가 해모님 좋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형제 라인이 해모님 좋다고 그러면 갑자기 어머 그래요 나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형제 라인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딱이에요.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애터미 외에 다른 다단계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훈련이 좀 안 되셨는데 저는 MA를 해봤잖아요. 거기에서는 형제 라인하고의 관계를 크로스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라이닝을 굉장히 금지해요. 크로스 라이닝이 뭐냐면 형제 라인끼리 따로 만나거나 따로 전화하거나 따로 이렇게 친해지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좋아요. 형제 라인하고는 나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가 잔소리하면은 말대꾸하고 그 소리도 빽 질러도 친구 엄마한테는 안 하는 게 남의 엄마라 그런 것처럼 형제 라인은 내 스폰서도 아니고 내 파트너도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당연히 좋죠. 남이니까. 근데 스폰서하고 파트너는 내 식구니까 왜 식구가 만만해서 내 식구한테는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 라인하고는 처음엔 그래서 다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가까워지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형제 라인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평행선이잖아요. 그러면 형제 라인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질투가 되고 내가 잘 되면 괜히 미안하고 껄끄러워지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스폰서나 파트너한테는 못했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좋은 얘기도 영향이 큰 것처럼 부정적인 얘기도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형제 라인, 크로스 라이닝을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품 애용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기본이죠. 우리 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제품만 전달하라고. 근데 그러시죠. 어떤 분은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제품이 100여 가지인데 100가지가 다 좋나요? 나는 안 좋을 어떤 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을 쓰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혼자만 입 다물고 계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내 파트너나 내 형제 라인이나 뭐 소비자나 아니면 나 스스로도 그걸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비즈니스에는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조그맣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 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플폰이 이뻐도 개인적으로 내가 애플폰이 너무 이뻐도 애플폰 가지고 다니시겠어요? 삼성 주주가? 입장 바꿔놓고 거꾸로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 제품을 보셔야 돼요. 내가 애터미 회사의 주주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덜 좋았던 것도 좋아져요. 여러분 사업 얼마큼 큰 사업을 하고 싶은지 얼마큼 성공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바꾸시면 이게 무의식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영어로는 퍼시보 이펙트인데 한국말로는 왜 플라시보 효과라고 L발음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시죠? 슈가피를 주고 머리 아프다는 사람한테 설탕이 들어있는 피를 주고 약 먹으라 그러면 약 먹었으니까 머리가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모든 사람이.
변화를 나는 모든 거 변화하는 게 좋아. 물론 새 물건 살 때 변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내가 백을 바꿔서 새 백 사서 새 옷 사서 기분 좋은 거 그런 거 말고 환경 내가 쓰던 익숙한 거를 변화하는 건 누구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제품 얼마 전에 그 센터장 단톡방에 제가 그래서 참다 몇 마디 썼어요. 한마디 썼어요. 센터장님이라는 분이 제 소비자들이 옛날 유산균이 더 맛있다고 그러는데요. 옛날 유산균을 가져오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한심 열심. 그렇게 한심한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아니 유산균은 한국에서 올 때는 유통기한이 짧아진다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GS 전략으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유산균이 3배가 많은데 이거는 팩트가 유산균이 좋은 건데 내 그냥 취향이 나는 블루베리 맛보다 옛날 유산균 맛이 뭐였나요? 그게 약간 그 시트러스 맛이었나요? 그거는 자기 취향이지. 취향은 다 달라요. 나는 그게 먼저 맛이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서 블루베리나 포도 맛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유산균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취향이지 팩트가 아니거든요. 팩트는 지금 미국 유산균이 훨씬 프리바이오틱도 많고 프로바이오틱도 많고 이게 좋은 건데 사람들이 그 소비자나 파트너가 컴플레인을 하면 인정을 해주세요. 그 감정을. 변화해서 그러니까 그 먼저 거에 익숙해져서 그러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팩트가 있고요. 애터미의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나요? GS잖아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어. 그래서 야심차게 미국에서 출시한 제품이니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효과는 끝내줘요. 그리고 처음 유산균 맛이 익숙해지셨듯이 요것도 드시다 보면 요게 내 입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싫다 그러면 냅둬요. 그냥 그분은 그 유산균 먹을 그 천복이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내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 애터미 회사의 그 주주다 생각을 하고 보면 모든 제품이 사랑스러워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도 않는데도 다 저같이 그냥 그 내추럴리 모든 제품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소개, 애터미 소개. 여러분들이 매일 뭐 거창하게 사업 소개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콜드 컨택을 하시든지 내가 친한 친구한테 애터미를 소개하든지 제품을 소개하든지 무엇이든지 애터미에 대해서 소개를 매일매일 1대1이든 1대3이든 1대2든 하시는데 숫자를 정해놓고 내가 아까 최윤 사장님이 너무 좋은 팁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 5집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5사람한테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애터미 얘기를 한다라는 목표를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1분에서 3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팅에서 마이와이 연습 많이 했었죠. 애터미가 뭐고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가 좋은 점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언제 얘기해요?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애터미, 나는 애터미가 이것 때문에 했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연금성 수입을 만들려고 했어. 아니면 뭐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공헌하고 싶어서 했어. 제품이 너무 좋고 싸서 생활비가 절약돼서 하게 됐어. 그렇게 그리고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거야? 그렇게 한마디로 1분, 3분으로 할 수 있는 거가 그 애터미 소개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제품을 소개하시든지 미팅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자세히 알고 싶으면 미팅에 들어와 보세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동영상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처음 만나서 그 기승전결 끝까지 다 끝장을 보는 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 끝장 보면서 어떻게 A코어를 매일 해요? 1분, 2분, 3분 그렇게 하는 애터미 소개가 A코어가 말하는 애터미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전달.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제품 전달이 없으면 매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소개는 많이 해.
계보도는 자꾸 커. 근데 매상은 안 커. 그거 왜 그럴까요? 사업 소개만 하고 다니시니까, 가입만 하시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가입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제품 전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인 포인트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써보고 감동받은 제품을 위주로 전달하시면서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한테 전달할 건지, 몇 포인트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첫 수당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건지 목표를 정하시면서 내가 몇 사람한테 애터미를 소개할 거고 몇 포인트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게 활동 계획을 짜셔야죠. 그러니까 그 전날 내가 내일 누굴 만날 것이고 누굴 전화를 할 것이고 어딜 갈 것이고 그렇게 내일 할 일을 저녁에 적어놓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당을 이제 좀 자주 받기 시작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의 포인트 점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매달 내가 한 달 매상이 내가 발륨이 얼마인가, 한 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30일까지 내 그 한 텀의 매상이 얼마인가, 1주 매상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수당을 몇 번 받나, 2주에 몇 번 받나, 일주일에 몇 번 받나. 그래서 그 다음 목표는 내가 한 달에 3번을 받는다. 그럼 내 목표가 한 달에 5번 받는 거로 목표를 잡고 활동 계획을 짜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받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내 목표를 일주일에 2번 받는 걸로, 3번 받는 걸로, 4번 받는 거로 할 필요 없어요. 4번 받기 시작하면 판매사예요. 그 전에 내가 한 달 매상이 얼마인지 보고 한 주 매상을 봐서 한 주가 아니지, 한 텀에 150만 정도가 올라온다. 그러면 판매사 도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 점이 모자라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오다 땡겨받고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목표가 내가 앉은 자리에서 250만 포인트를 보면 멀지만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100만, 150만 되면 250만 포인트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거 스트레치 해야지 그런 목표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파트너가 내가 그렇게 일하는 거를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면 파트너도 그걸 그대로 배우죠. 그럼 파트너도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사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내가 다음번 판매사 도전은 언제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또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내 파트너한테 내가 파트너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나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같이 뛰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신 다음에 오토 판매사가 되신 분의 다음 목표는 뭔가요? 다이아몬드가 다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난 다음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 파트너가 양쪽 한 명씩 오토 판매사가 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판매사가 되신 다음에 다이아몬드 도전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도전이죠. 한번 처음 하는 거. 명목 직급이 판매사가 아니라 여러분 오토 판매사가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명목 직급은 다이아몬드실 수도 있고 쉐로노즈 마스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실제 명목 직급이 아니라 실제로 오토 판매사가 되신 분은 내 양쪽에서 오토 판매사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토 판매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한 파트너가 오늘 갑자기 커가지고 오토 판매사가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토 판매사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도록 그 오토 판매사 기계를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했던 일을 파트너가 하시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 파트너가 볼 때 제가 고마워요. 그렇지 않고 판매사 가세요, 판매사 가세요 2명씩을 만들어내면 지가 다이아몬드 가려고 그러는구만, 그렇게 느끼세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다이아몬드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오토 판매사 되는 게 내 목표예요 하고 열심히 한 분씩을 돕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점수뿐 아니라 여러분 파트너의 점수를
보셔야 돼요. 한 달 텀으로, 텀별로, 그 위클리로. 그래서 요번에는 이분 판매사 하실 수 있게 돕고, 그래서 요번 한 텀 튀면 요번 또 돕고.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반매사를 자주 하셔야 돼요. 반매사가 뭐냐? 한 달에 한 번 유지하는 거. 여러분 한 달 매상을 보시면 내가 한 달에 한 150, 한 텀이 아니라 한 달에 150, 160 뭐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를 한 달에 한 텀으로 몰아서 스트레치해서 판매 한 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달에 그냥 느슨하게 하시면 똑같이 150만 점을 해도 5번 받으니까 5, 6, 30 얼마야? 300불? 300불 버실 거 그걸 한 텀에 몰아서 하면 300불 플러스 400불 정도 700불을 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하니까 판매사 매상까지 되니까 1000불을 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사 그 직급 보너스 400불은 여러분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활비로 쓰시면 안 돼요. 인마이 포켓 하시면 안 돼요. 그 직급 보너스는 없을 뻔했던 보너스인데 내가 반매사를 하는 바람에 생긴 거니까 그걸 가지고 제품을 사셔야죠. 제품을 사면서 다시 내가 포인트 받죠? 그리고 그 제품 가지고 콜드 컨택을 하든 내 파트너 후원을 하든 소비자한테 샘플을 드리든 아니면 내 프로모션도 여러분 언제부터 애터미가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프로모션이 매번 있을 거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모션을 거시면 되잖아. 다니시면서 소비자한테 요번에 소비자인데 그분이 회사에다 전화 걸어서 확인할 거예요? 요새 이런 프로모션 한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하고 누가 전화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모션을 만드세요. 요번 텀에 홍삼 징겜을 사시는 분한테 뭐 요걸 주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프로모션을 여러분 직급 보너스 받으시는 거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토 판매사 되면서 내 파트너가 반매사 되면 요번엔 요분이 반매사, 다음 텀엔 다음 분이 반매사. 그러면 계속 한 명씩은 판매사가 올라오시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직급은 똑같이 판매사지만 후원수당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분 중에 누군가가 오토 판매사가 되시고 그러면 또 한 명을 또 그렇게 판매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명분까지 판매사가 되면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판매사가 계속 나오면 나는 저절로 오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다음 목표가 뭐죠? 내 파트너의 오토 다이아몬드도 목표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리더스 클럽이에요. 리더스 클럽은 물론 명목 직급은 쉐로노즈 마스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점수로만 보면 후원수당하고 그 직급 보너스만 보면 오토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시면서 후원수당이 30만 점으로 맨날 맞는 게 아니잖아요. 70만 점으로도 맞다가 150만 점 맞다가 240만 점 맞잖아요. 일주일에 3번 240만 점을 맞으시면 다이아몬드 직급 유지하시면서도 리더스 클럽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숙 본부장님이 다이아몬드이실 때 쉐로노즈 승급도 안 하셨는데 다이아몬드이실 때 리더스 클럽을 들어가셨고 쉐로노즈이실 때 본부장 되시기 전에 로얄 리더스 클럽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러분 피나 목숨을 걸지 마시고 수입에 목숨을 거세요.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린 거. 이런 말씀을 원데이 세미나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수도 선보할래요.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뛰고 안 하고 수도 선보를 잘못 이해하셔서 가만히 있어도 배가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물이 가만히 있어도 배가 가만히 있어도 물이 차서 배가 뜨죠. 우리 피비가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오는 피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물을 보야 배가 뜨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골 디렉티드 한 거, 골을 세우고 그 objective, 그
활동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같이 일을 하셔야 내 파트너가 그게 복제가 되고 같이 몇 분이 그렇게 팀워크가 돼서 그렇게 일을 하면 금방 배가 뜨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월은 가고 있는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수입이 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달 늦게 임페리얼이 되시면 얼마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한 달에 10만 불씩 계속 버리고 계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한테라고 하지, 제가 여기서 제가 자기 반성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다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감나무가 떨어지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감을 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복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내 영향을 받고 있는 파트너들은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일을 안 하는 리더는 그것도 그대로 복제돼서 그 그룹은 전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많은 데는 남자만 많고 여자가 많은 데는 여자만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나요? 고객이 주로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여자분을 많이 영입을 하셔야 돼요. 주로 생활비를 쓰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났네. 7번째, 상담. 상담은 여러분들이 그 업적을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을 때 잘한 거 보고하려고 하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무 데서나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상담은 안 될 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안 될 때. 뭐 잘할 때 자랑도 하시지만 내가 안 되고 프러스트레이트 할 때 스폰서를 찾으셔서 상담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럴 땐 여러분들이 알몸으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누드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까놓고 솔직하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척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이미 스폰서는 다 알아요. 스폰서는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파트너를 보세요.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자다가도 우리 엄마 말대로 어른 말을 잘 듣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가셔야 될 분은 가셔도 돼요. 저희가 원래 앱솔루트 미팅이 시간 지키기로 그 칼인데 오늘은 그 쉐어링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꼭 들어가셔야 될 분은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그냥 줄여서 짧게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신뢰 쌓기. 신뢰 쌓기는 이게 어떻게 메저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더구 임리얼은 뭐 미소 짓고 인사하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하고 뭐 칭찬하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화로 하시는 분은 4명까지 밖에 못 보시지만 이 랩탑으로 컴퓨터로 줌에 들어와 보시면 다른 분들 얼굴이 25명까지 보이잖아요. 다른 분도 얼굴도 보시고 여러분 얼굴을 좀 보세요. 내가 웃고 있나? 있나?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데 나는 연예인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연예인은 팬이 많아져야 성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돈을 들여서 하는 뭐 물적 자원은 없지만 매력 자원이 우리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웃으면 다 이뻐요. 그러니까 자꾸 웃으셔야 돼.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연예인이라 어딘가 파파라치가 계속해서 나를 찍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표정 관리가 되고 웃게 돼요. 특히 여러분이 뭐 너무 말랐다든가 너무 잘생기셨다든가 너무 이쁘시다든가 너무 세련되게 생기신 분일수록 더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냥 원래 인상이 둥글둥글둥글 그래서 그냥 호빵같이 생기신 분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는 것 같이 보이고 귀여워 보여서 괜찮은데, 조금 도회적으로 생기신 분들일수록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끝나고 거울을 한번 보시고, 아니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내가 지금 웃고 있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인가? 가만히 있어도 찡그리고 있는 얼굴인가?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모 관리, 건강 관리, 표정 관리, 말투 관리, 이미지 관리.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싶으면 참으세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스폰서에 대해서, 파트너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이 파트너랑 나랑 너무 친한 것 같고 마음이 통한 것 같아서 편하게 말을 했어. 근데 그게 결국 그분 귀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랑만 친하나? 그분하고도 친할 기회가 있고, 아니면 어떤 계기가 돼서 그분이 또 친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남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름을 인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향이 달라서 나는 너무 싫은 게 그 사람한테는 너무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억울하고 뭐 답답하고 이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스폰서한테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뭐를 하는 거냐면 클 수 있는 떡잎을 자르는 거예요. 크지 못하게. 축구로 치면 자살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인생을 크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 뭐 내가 아일루테인이, 이거는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 진짜 아일루테인이 옛날에는 한국에서 왔는데 요새는 일본에서 와서 안 먹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남편이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냥 여러분이 그런 소신을 갖고 사시는 건 좋은데 그냥 혼자만 소신 갖고 얘기하세요. 굳이 그런 얘기를, 근데 제가 볼 때 참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뜻은 좋은 뜻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문자로 뭘 보내실 때, 단톡방에 무슨 얘기를 하실 때 이게 내가 쓰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하시고, 혹시라도 아닐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 나는요 솔직해가지고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생각나는 건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 형제 라인인데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제가 뭘 한 거를 이렇게 찝어서 저한테 지적질을 하신 거야. 쉽게 말하면 문자로. 그러셔서 제가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생각 못했는데 제가 그거 고칠게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내가 맨날 이렇게 지적질을 해서. 근데 자기는 지적질을 안 하면은 입에 가시가 돋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못 견뎌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왜냐면은 사장님은 지적질도 잘하시지만 좋은 것도 꼭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대요. 자기가 맨날 사람들한테 혼나는 게 너무 지적질한다고 혼나는데 자기가 그게 안 고쳐져서 문제인데 자기가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분 기분 좋게 그렇게 썼지만 제가 속으로 뭘 생각했냐면, 아시면 변하셔야죠. 문제가 남을 지적질해서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게 너는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하니 하고 욕을 먹으면, 내가 그걸 알면 변해야죠. 내가 변한 깊이의 정비례한 만큼 성공한대요. 내가 아는데 변화를 못하면 그래서 그분이 성공을 아직 못하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얘기해주면 알아요. 저 그거 아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콜드코팅 못해요. 저는 말 못해요. 저는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못해요.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는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게 자기예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한테 자꾸 부정적인 걸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사셔야지 뭐.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변화 안 하고 지금처럼 살다 죽을래? 변하고
인페리어 돼서 멋지게 살다 죽을래? 내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스폰서나 파트너나 형제 라인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요. 근데 제가 좀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네. 또 그랬네요. 고칠게요. 말이라도 내가 고칠게요 하고 고치려고 그때 하루라도 작심 3분이라도 하다 보면 3분이 모여서 30분이 되고 3일이 되고 석 달이 되고 하다 보면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작심 3일을 3일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변하셔야 돼요. 자신감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을 때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계시고 교육만 받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신 다음에 행동을 하세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게 여러분이 스폰서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 스폰서가 많은 분이 있고 뭐 적은 분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의 하기에 따라서 스폰서의 사랑과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한 자석이 되면 스폰서는 딸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폰서가 여럿이 있는데 나하고 유난히 맞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상담하기 편하신 분을, 그러니까 내가 멘토를 삼고 싶은 분을 꼭 한 사람을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이러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분이 멘토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이 멘토고 그러셔서 여러분이 스폰서하고 상담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형제라인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상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게 상담이에요. 상담이 무슨 이렇게 상담 뭐 해놓고 하는 게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폰서하고 하세요. 파트너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파트너한테 푸념. 나는 이게 안 돼.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나는 이게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왜, 뭐, 우리 박한규 원장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뭐,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줌 미팅 너무 많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줌 미팅을, 기본적으로 있는 줌 미팅 말고, 줌 미팅을 자꾸 하셔야 돼요. 1대1 줌 미팅, 1대 뭐 3 모아놓고, 소그룹, 1대1 그룹, 이렇게 소그룹으로 미팅을 자꾸 하셔서, 그분들한테 딱 맞는 맞춤형 미팅을 자주 활성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줌 계좌가 없어도 여러분 거 가지고 40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4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소그룹일 때는 소그룹 하시고 소그룹 때 뭐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하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 빼놓고는 소그룹을 하시라는 이유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기 위해서 보듬어주기 위해서 소그룹 미팅을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성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가르쳐 드리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쫓기니까 머릿속에 들었던 게 다 들락달락 해가지고 자세히 못하겠고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연습해갖고 언젠가 더 좋은 시간에 또 오늘 미싱한 부분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을 통해 가지고 김민정 팀장님, 최현우 오늘 아주 콜드 컨테 이런 걸 많이 배우는 밤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리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좀 짧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하던 점 아니면
우리가 답답하게 했던 문제들이 진짜 오늘 밤에 그냥 뻥 뚫리는 그런 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많이 온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